안녕하세요. 자, 어제 영상에서 이제 지수, 좀 요 주변은 이제 좀 단기 저점이다. 뭐 이게 말 그대로 단기예요. 아직 이게 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조금 괜찮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이 뒤에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내만여의 날, 그거까지 이제 좀 보고 나면은 방향성이 좀 더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장에 일단 불확실성이 좀 계속 있고, 그거랑 이제 지수 좀 단기 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관점을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지수를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를 좌우하는 건 누구다? 기관 및 외국인인데 여기서 저는 항상 더 추가 점수를 주는 게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관은 사실 우리나라니까 기관의 영향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자기네 이제 본진인데 그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쉽게도 해외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외 주식을 막 그렇게 보진 않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아쉽게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 반대로 얘네들이 팔면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10번 방향성을 좀 정한다 치면은 8, 9번은 외국인 따라가요. 그래서 외국인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수를 좌우하는 건 누구다? 최소한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은 아니고 기관이랑 외국인인데 저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중요하다. 항상 집 나간 외국인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베이스였고, 자, 그 다음 이제 지수로 차트로 좀 넘어가면은 차트 관점에서 이제 좀 설명드렸던 그 관점 부분이 차트도 조금 중요해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차트가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하죠. 진짜 지긋지긋하고 올해 코스닥 시장 보세요. 뭐 전쟁난 이스라엘 뭐 이런 것보다 증시가 더 힘을 못 쓰는, 이게 말이나 되나 싶기는 한데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진짜 박살이 났잖아요. 박살이. 근데 요 구간이 지금 딱 봤을 때 어떻죠? 이전에도 요 저점 이탈을 단기적으로 하면은 이 주변에서는 일단은 더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꽤 있습니다. 최근 2022년 저점 요때가 정말 최악의 해 중에 하나였죠. 왜? 금리 쫙쫙 돈 풀면서 코로나 시즌에 돈 풀면서 돈이 쫙 늘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요해 큰 줄기로 작용하고 플러스 전쟁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까지, 즉 금리 인상 플러스 러시아 전쟁, 악재 글로벌하게 영향 줄 수 있는 큰 거를 2연타를 맞았던 해예요. 그 해의 저점입니다. 근데 요번에 거기까지 깼죠. 자, 그리고 최근 지수 저점에 대해서 요 자리 675 이 구간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들이 다 똑같이 보잖아요. 차트라는 건 사실 똑같잖아요. 이 차트 딱 갖다 대고서 이 차트에서 지금 지지 구간이 어딜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100명이 보면은 98명 정도는 지금 한 670 주변이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를 깨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런 지지를 깨요. 금요일날 깨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똑같이 누구나 다 차트를 같이 보는데 그 자리를 깨면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깨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좋아하지 않죠, 개인들은. 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깼어요. 그럼 개인들의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인 거죠. 개인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뭐가 나왔죠? 개인들이 매도를 주르륵 나오기 시작했고, 금요일날 일단 눈이 갔던 게 사실 12월 2일, 3일부터 좀 이어진 거기는 해요. 12월 2일이랑 2, 3 그리고서 계엄령이 갑자기 언제였죠? 수요일이었나요? 요때 화성별 나오겠다. 해가지고
요 화요일 12월 3일 밤에 터졌네요. 계엄이. 화요일 계엄령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2일이랑 3일 뭐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계엄 이게 터질지는 당연히 걔네들도 예측은 못하죠. 근데 일단은 2일이랑 3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었어요. 1000억, 2000억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3일날 밤에 계엄 사태가 나고 4일, 5일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가 있었나요? 외국인 이탈이 잠깐만, 우리나라 계엄 사태 그렇게 컸는데 외국인 이탈이 없다. 없어요. 뭐 물론 조금 팔기는 했지만 그 앞에 3천억을 산 거 치고서는 정말 적죠. 해가지고 3억밖에 매도가 안 찍혀있어요. 뭐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3, 4억밖에 안 찍혀있죠. 이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탈이 없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땠어요? 환율도 급등했죠.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인 이탈에 대해서 분명히 더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인데, 계엄 사태라는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증가한 환율, 그 불안함 플러스 환율도 급등을 하고 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없었다는 거. 얘네들이 지금 왜 안 나가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인트겠죠. 얘네들이 왜 안 팔지? 갸우뚱했던 부분이 일단은 4일, 5일이었어요. 그리고 6일도 안 팔고 매수를 시작했죠. 아직 우리 불확실성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지속이기는 해요. 지속 중인데, 자, 근데 여기서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조건, 경우의 수가 몇 개 있겠지만 그냥 예시를 한번 써봅시다. 탄핵, 자진 하야, 그리고서 퇴진. 지금 여당에서 뉴스 계속 나오는 퇴진 로드맵, 그리고 1번 온전히 임기 마무리. 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 4개 중에 하나는 최소한 아니겠죠. 1번은 아니겠죠. 1번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세상, 국정상 1, 2, 3, 4의 방향성이 있는데 1번은 일단은 배제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이 남는데, 2번과 3번은 어디의 선택이에요? 2번, 3번? 이거는 여당의 선택입니다. 4번은 어디의 선택이에요? 야당은 무조건 4번을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탄핵할 거다. 이미 못 박아놨죠. 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지금 기세를 몰아서 탄핵으로 이어지면은 세상이 아니라 대선이 더 빨리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번은 여당 측에서는 시간을 좀 끌고 싶을 텐데, 사실상 시간 끄는 게 지금 분위기상 정말 쉽진 않을 거고, 결국에 자진 하야할 거였으면은 지금 저 사태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하야는 대통령의 선택이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퇴진 로드맵 짜서 발표하겠다 이번 주 중으로,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2번, 3번, 4번이 귀결되는 선택지가 어디예요? 이 2번, 3번, 4번은 그 가는 길만 다를 뿐, 결국에는 도착하고 나면 뭐예요? 조기 대선으로 가죠. 조기 대선. 2번, 3번, 4번은 선택지만 다를 뿐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결국엔 조기 대선이 넘어가요. 대신에 이제 시간의 차이겠죠.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 최대한 늦게 해가지고 여당 측은 늦게 해서 대선을 조기 대선일지언정 1년 후, 2년 후로 밀고 싶어 할 거고, 야당 측은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고 지금 분위기 훨씬 좋으니까 밀어붙여야죠, 끝까지. 그래서 탄핵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죠. 어찌됐든 뭐가 됐든 어떤 선택이 나올지 모르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결과에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는 했어요. 첫날 계엄 키워드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환율이 지금 오른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근데 오늘은 좀 잠잠해졌고 해외에서도 미국,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분명히 좀 중요하게 봐야죠. 눈치를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뭐 그거 법적으로 딱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일단은 말을 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나는 국정에서 이제 손 떼겠다, 뭐 법적인 책임 뭐 그런 거는 계속 진행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뒤로 발을 뺀 상태이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남은 막 사태를 뭐 수습하기 위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지속 중이기는 하나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2차 계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2차 계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명령이 내려온다면 뭐 군인분들은 뭐 상명하복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거부하더라도 문제 생길 확률은 정말 적겠죠. 그래가지고 2차 계엄에 대해서는 뭐 얘기들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정말 낮고,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이 지속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어차피 뭐 퇴진이든 대통령 위치에서 내려올 거고 그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고 이제 다음 타자가 누가 되냐, 이게 지금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기간에 조금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 사태는 안정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진행 중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되기에는 뭔가 뚜렷하게 나올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측에서도 당연히 계엄에 대해서 뭐 막기 위해서 뭐 조건들 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지수 위치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출렁했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좋게 본 게, 일단 RSI 과매도 25에 들어섰었습니다. 어제 제가 좋아하는 과매도 구간, 어제 이제 좀 봤던 것들이 과매도 25, 그 다음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외국인 이탈이 없다는 거, 이런 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탈이 없다.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왜 안 팔지? 왜 팔 생각이 없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 팔 생각이 없지? 이런 안 좋은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자, 여기 개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 밑골이 달면서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요때도 이거 저점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더 밀면은 그거는 이제 단기 저점 형성할 거다. 이때도 그 말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영상에서 이제는 좀 지수 저점 보이는 오늘 시장의 이제 저점 신호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관점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구간, 강하게 개인들이 생각하는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번 했고 밑꼬리를 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제는 그래, 이제는 좀 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즉 방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보란듯이 밀어버렸죠. 개인들이 방심하는 구간을 한 번 더 이탈했던 모습. 그리고 제가 어중간하게 밑꼬리 다는 거 안 좋아한다, 이 말씀들을 중간중간 드렸는데, 어제 깔끔하게 5% 하락, 그리고 이 5% 하락이 평범한 하락폭이냐,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크게 임팩트 있는 악재 뉴스가 없을 때 일방적인 시장에서 하락은 2% 구간 정도까지가 평범한 그 영역이에요. 2%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나라 지수에서는 그래도 2%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3, 4%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밑꼬리도 안 달고 깔끔하게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과한 하락까지 또 만들어줬어요. 개인들이 방심할 만한 밑꼬리 구간을 이탈하고 깔끔하게 종가까지 5% 밀고, 그리고 금요일, 월요일 어떻게 됐냐? 금요일, 월요일 외국인 매수, 월요일 외국인의 매수세, 이것도 엄청 중요했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날 당일주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샀다가 뒤에 조금 팔았어요. 조금 뒤에 팔았었어요. 이렇게 해서 샀다가 뒤에 밑골이 다니까 외국인들이 다 팔진 않고 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당일주의 한번 설명드렸었죠. 당일주의가 한 11시쯤이었나 기점으로 외국인이 종가까지 계속 싸요. 계속. 보통 그게 이제 단기 저점 만들 때 외국인들이 밀려있는 구간에서 어제 외국인이 오전부터 종가까지 지속적으로 매수, 그리고 그게 2천억쯤이었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얘네들 지수가 끝까지 밀리는데 깔끔하게 5% 하락하는데 그 하락을 다 받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바꿔서 차익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수를 좀 반등시켜야, 돌려놔야, 종목들을 올려놔야 어제 그 받으면서 하락하면서 다 받았던 거 그걸 올려놓고 팔아야지 이제 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많이 5% 하락을 하는데 오전부터 계속 끝까지 매수로 갔다가 일관적으로 매수하고 그 금액도 평상시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외국인들 이탈이 없어요. 조건이 안 좋은데 왜 안 팔지? 왜 안 팔지? 여기서 개헌 걸리고 막 우리나라 뭐 환율 오르고 뭐 난리 났는데 안 팔아. 그리고 내려올 때 매수. 특히 이날은 이제 매수했다가 돌리니까 좀 팔았지만 어제는 안 돌려서 깔끔하게 종가까지 계속 매수를 했죠. 그런 걸 통해서 요 조만간 개인들이 기겁하는 지지켜줬으면 하는 그 다들 똑같이 보는 그 자리 이탈도 하고 그 어제 밑꼬리 달고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지만 한 번 더 뒤통수를 때리는 투매까지 만들고 하락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날 외국인들 매수, 기관은 계속 사고 있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는 이 주변에서는 최소한 좀 돌릴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종목들도 어제 좀 뚜렷하게 보였어요. 알테오젠이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하락하는 이틀 연속 수급 양매수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서 VT도 최근에 상승하면서 프로그램 양매수 이탈,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수 돌리니까 바로바로 오늘 반응을 해주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포인트로 지수가 좀 조만간 돌리겠구나. 불확실성 살아있지 않냐? 맞아요.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단기 저점에 대한 형성이지, 이게 이제부터 뭐 산타 랠리까지 가는 거는 날마다 좀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도 흐름 자체는 꽤 괜찮거든요. 이런 낮은 구간에서 수급이 이탈 안 하고. 지금 여기죠. 이때 12월 3일, 4일 요때부터 해서 지금 요 구간, 여기가 지금 외인들이 특히, 기간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하고, 외인들이 이 주변에서 지금 매수를 알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인들 신나게 팔고 외국인 어때요? 3천억 종가까지. 그래서 이게 뭐 선물옵션 만기일 그거 앞두고서 뭐 좀 매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지켜주는 모습, 이 구간은 최소한 외국인이 봤을 때도 야, 이거는 한국 지금 시장 조금 맛있어 보이는, 가격 측면에서 좀 싼, 우리가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이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조건들을 통해서 불확실성 지속,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을 하기도 했고, 어차피 선택지는 2번, 3번, 4번인데 이것들이 귀결되는 거는 어차피 조기 대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도 셌죠. 그리고서 지수 좌우하는 건 외국인인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도 없고, 금요일, 월요일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많이 팔고, 그러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 25,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간에도 들어왔었고, 이런 주변은 이제 막 보통 16, 15 이쪽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뭔가 큰 악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투매로 이어졌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요쯤부터는 이제 좀 해볼만 하지 않았나. 그리고서 나머지 개인들이 방심했던 구간, 시장은 정말 편하게 보려면은 대다수의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움직이면은 수익이 좀 따라오는 간단한 원리죠. 대다수의 개인들이 손해를 봐요. 왜? 대다수의 개인들의 매매 틀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기관 애인들은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기겁하고 이제 다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기관 애인들은 슬쩍 들어와서 한국 좀 시장 비어있네? 한번 쓱 해먹어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래서 외국인을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어제 5% 하락도 작은 폭이 아닌데 그 하락을 다 받으면서 끝까지 종가까지 스트레이트로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를 더 밀리고 싶어 하진 않는구나, 그런 걸 좀 포인트로 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볍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개인들이 물려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막 이제 물려가지고 매물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이 시장 하락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늘어졌어, 하락이. 그래서 이제 뭐 반대 매매 나올 분들도 조금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상승에 대해서는 이게 뭐 쭉쭉쭉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쭉 사는 것도 있고 시장이 늘어지면서 신용 쓰거나 막 하면서 반대 매매 나올 물량들 지금 기간도 늘어져서 조금 정리가 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대 매매가 이거 저점 이탈할 때도 정말 막 급격하게 증가는 안 하더라고요. 왜? 그 앞에서 시장이 계속 하락하니까 신용 반대 매매, 신용 잔고가 애초에 지금 낮죠.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즉 상대적으로 시장은 지금 조금은 가벼운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저점을 딱 그날 맞추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그 이쯤 이런 액션들 이런 포인트들이 모이면은 이 주변에서 저점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어제 저도 영상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지수가 이제 좀 단기 저점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시장 힘들어서 막 메일 보내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이제 막 손절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뭐 종목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손익비 있는 구간 좀 손절 못 치셨다면은 지금은 좀 차라리 버티셔라. 버티면 이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좀 바로 좋게 나왔어요. 저도 이제 딱 길어야 수요일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화요일 오늘 아니면은 수요일. 그래서 저도 어제 알테오젠 이거는 좀 오버나이트 하면서 넘어왔는데 지수 돌리면 어차피 알테는 같이 엮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